저는 33살이고 아내는 35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아내는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아내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법처럼 여기며 자랐습니다. 늘 내내 하던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순종적인 아들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건지 제가 폐륜인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택들. 초등학생 때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새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날짜를 잡고 식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셨습니다. 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웠고 매우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는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모님도 힘들게 식당 주방 일을 하시면서 같은 금액을 맞추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그 지원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축의금도 모두 저희에게 주고 식대도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축의금에서 식대를 결제했고 일부는 따로 챙겨가셨습니다. 장모님은 축의금을 전액 저희에게 주셨고 약속한 2천만 원도 따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축의금은 아내쪽에서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복된 신뢰의 붕괴. 아버지는 여러 번 돈을 빌려가셨고 항상 늦게 갚으셨습니다. 결국 갚기는 했지만 기한을 제대로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번, 4번 반복되면서 신뢰가 무너졌고 지금은 절대 돈을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3주면 갚겠다고 한 돈을 3년 만에 돌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몇천만 원 단위로 빌려드렸지만 약속한 상환기간 안에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참다 돈을 갚으라고 말했더니 쌍욕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태도. 한 번은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걸 시키지 말라고, 시켜도 저에게 시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그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화가 나서 담배를 사왔습니다. 또 한 번은 아내와 제가 거실에 함께 있는데 아버지가 연초를 피우셨습니다. 아버지 친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담배를 그렇게 피우냐고 말씀드렸더니 뭐 어떠냐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저와 아내는 둘 다 흡연자이지만 아버지는 제가 흡연하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저도 본가에 내려가면 대놓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아내와 외출해서 둘이 있을 때만 흡연합니다. 명절의 온도차. 명절에 본가에 내려가면 항상 빨래가 건조기에서 나온 직후라거나 설거지 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거나 집안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보며 치우려고 하면 제가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고 제가 혼자 집안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은근슬쩍 아내에게 시키려고 하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들어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못 이기는 척 들어가 합니다. 반면 처가에 가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모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혼자 전을 부치고 떡국을 준비하시며 소고기, 치킨, 회 등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상을 차려주십니다. 장모님은 저희가 가기 전날까지도 주방일을 하시다 오십니다. 그런데 본가에 가면 언제 만든 건지도 모르겠는 반찬과 먹다 남은 건지 모를 찌개가 차려집니다. 참고로 저희 신혼집에서 본가까지는 차로 4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제가 차려드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차려주시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 먹자고 하면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왜 나가냐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현재 일정한 일거리가 없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사의 부활. 10년도 더 전에 없앴던 제사를 이번 설부터 다시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형제들끼리만 결정했고 자식이나 며느리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촌들이 결혼하고 며느리들이 들어오니 제사가 부활한 느낌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지내는 제사를 전주 목요일이 되어서야 전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지 않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본가에 잠시 들렀다가 1시간 만에 나와 아내와 카페에 갔고 이후 친구들을 만나 새벽까지 놀다 들어왔습니다. 반복되는 허세와 갈등. 아버지는 챗 GPT를 유료 결제해 로또 번호를 연구하십니다. 로또는 실력이고 통계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업 특성상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은데 어릴 때부터 늘 어디 공무원과 싸우고 있다, 법정 공방 중이다, 이번에는 수십억대 소송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기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버시는 돈이 적지는 않지만 일정하지 않고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외제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아내 보는 앞에서 새어머니에 대한 쌍욕을 하신 적도 있고 저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심한 욕을 하십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 저는 머리가 크고 나니
이런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집안에 시집오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평생 식당 주방 일을 하며 두 자녀를 키우셨고 매우 알뜰하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전화해서 로또 번호 분석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제 부모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전화드렸지만 지금은 2에서 3주에 한 번 연락합니다. 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는지 제 앞에서는 덜하지만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욕한다고 합니다. 친척 형이 저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폐륜일까요? 저는 이런 아버지가 싫고 한심하고 창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내에게 이번 추석에는 본가에 가지 말고 처가에만 가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제가 폐륜일까요?